안녕하세요. 연구TV 결이. 소리입니다. 영상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네, 연구TV 오디입니다. 와.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4주 내신 계획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둘은 내신을 어떻게 준비했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주로 잡았어. 왜냐면 4주 이상 하기엔 너무 많아서 루즈해지고 4주 이하로 하기엔 너무 빡빡해. 그래서 나도 딱 4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착착착 진행을 했던 것 같아.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4주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4주가 딱 맞아? 그리고 4주가 진짜 과학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 맞아. 진짜. 아니 심지어 둘 다 MBTI가 ISTJ잖아. 지금 중앙에 MFP 놔두고 좌우로 ISTJ들. 야 너무 기대가 된다 진짜 오늘 한번 진짜 제대로 우리 한번 꿀팁 진짜 뽑아보자. 꼬링.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에 보통 중간고사 시작하잖아. 그게 4주 전이긴 그치. 근데 이제 한눈에 좀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에이프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 전에는 뭘 공부하는지 아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제 A4 용지에다가 과목을 이렇게 타다다다닥 적어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적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단거나,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닥 리스트업을 해서 뭐를 공부해야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4주 전에. 혹시 둘은 4주 전에 뭐 했어? 나도 근데 딱 그거 했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4주 전에 공부를 딱 시작할 수 있게끔 5주 마지막 날쯤에 그걸 했고 4주 전에 준비를 위한 준비네? 그치. 그걸 했고 이제 4주 전부터는 사실 그냥 바로 공부에 들어가긴 했지. 와. 그냥 4주 전부터는 나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굳이 쓰진 않았고 그냥 첫날부터 수업 내용 복습 위주로 했던 것 같아. 아직 4월 첫째 주면은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직 쌓이는 과정이라 조금씩 복습을 하면서 내 업보를 미리 없애놨었어. 근데 진짜 중요하다. 중요해. 별로예요? 이런 거 별론 것 같아. 펜으로 해서 연필 말고. 형광펜 빨리 꺼내줘.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지금 큰일 났다. 조금 빠른 진행 오케이 부탁할게. 알았어. 색깔 좀 다르게 해도 괜찮을까? 근데 이거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색깔 살짝 통일하고 2주 전부터 바꾸자 색깔. 저 오늘 큰일 났어요. 저 오늘 잡아먹혔어요 지금. 양쪽에서 저를 막 억제하고 수많은 외압과 억제와 지금 지금. 약간 여기랑 뇌 동기화된 줄 알았어. 결론은 계획 짜고 그렇지. 수업 내용 복습 이 정도겠다. 단권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 약간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3주 전, 시험 3주 전이 됐어요. 3주 전 정도면 사실상 4주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 3주까지는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스카 가가지고 그걸 복습하고 근데 이제 슬슬 빠른 친구들은 살짝 기본 문제집 같은 걸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그냥 개념 복습에 집중을 하거나 안 그럼 조금 빠르게 문제를 접하거나. 나 같은 경우는 3주 전에는 보통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자습서에 약간 파란 글씨 기억나? 맞아.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잖아.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습서를 통해서 교과서 단권화를 했었던 것 같아. 3주차 뭐 했어? 사실 나는 너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너보다 조금씩 며칠씩 더 빨랐던 것 같긴 해. 자습서 보고 단거나 노트 만드는 거랑 이제 개념 인강 보는 거랑 2주 전부터는 사실 이제 시험 범위도 다 나갔다. 얼추. 그리고 또 시험 범위도 알려줬어. 2주 시험 계획표를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 생각해. 그 선생님들마다 이제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1, 2년 있는 쌤들이 아니라면은 거의 한 4, 5년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쌤들이 냈던 문제를 일단 보면서 이 쌤은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 쌤의 문제 출제 방식은 이렇구나라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를 2주 전이었던 것 같아. 2주 전부터는 이제 평가 문제집 혹은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문제집들을 풀면서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암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나도 2주 전부터는 문제풀이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었어. 근데 문제를 사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시험을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 맞아. 문제를 풀면서 나온 오답들을 다 교과서에 단권화를 하고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런 오답이 났는데 시험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단권화 노트에 적어놨었어. 형은? 근데 나는 그 정시 공부할 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수시 공부할 때는 사실 저렇게 안 했어. 이제 문제 틀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안 보는 스타일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교 1등을 하고 근데 이제 맞긴 해. 나 같은 사람들이 전교 13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사실 서술형에 뭐가 나올지를 외우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2주 한 막판쯤에 서술형 예상 문제를 내가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그 서술형 대비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 내가 1주 차에 그걸 외울 수 있게. 2주 전이 사실은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대망의 일주전. 1주 전. 와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일단 문풀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약점 체크를 한번 해야 돼. 약점 체크. 그러니까 이제 1, 2주 전에 개념을 열심히 하고 3주 때 이제 개념보다는 문풀을 갑자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본인만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찐막으로 개념을 잡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맞아. 토리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거나 해놓은 거 있잖아. 일단 계속 읽었어. 계속 읽어가지고 눈에 익숙해져서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이때는 새로 보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 맞지. 이미 내가 본 거를 아 맞다 이게 있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계속 외우는 시간을 가졌고 시험을 한 월화수목금을 그 5일에 걸쳐서 치잖아. 이제 시험 전날부터 그 데칼코마니 공부법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치면은 이제 거꾸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그 과목을 반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냥 막판 스퍼트 내고 서술형 외우고. 진짜 스퍼트,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개념이 딱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진짜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야지. 지옥의 문풀 시작이지. 지우개 문풀 시작이. 그때 이때는 문풀하는 그 문제가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거 말고 진짜 기출, 직전 대비 이런 걸 풀어야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따오는 그 사이트가 있어. 족보닷컴. 족보닷컴. 족보닷컴에서 문제를 엄청 따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약간 질 좋은 문제 받아서 많이 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학원에서 전날에 부르잖아. 맞아. 와 추억이다. 그리고 이거를 다 풀기 전까지 너는 집에 가지 못해. 이래가지고 10 to 10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아. 심지어 나 밤도 샜어. 밤도 샜어. 난 안 세긴 했는데 나도. 아무튼 그래? 미리미리 하면 안 세긴 해. 맞아. 나 한 번도 밤샌 적이 없어. 아, 그럼 나 맨날 밤. 자 이제 시험 전날과 당일이 남았다. 자 이제 시험 전날이야. 나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학원을 안 가고 자습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복습하는 순서는 단거나 그다음에 최종 복습 문제, 그다음에 최종 시험 풀고 갔던 것 같아. 그다음에 학원에서 뭐 직전 대비 오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학원 가가지고 쌤한테 저 이 부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문제 주시고 여기 한 번만 더 찝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냥 한 번 더 해주세요 했어. 그래서 최종 점검까지 딱 맞췄어. 그러면 시험 당일 그래서 나는 아침도 1시간 일찍 가서 딱 최종 단거나 한번 보고 들어왔었던 것 같아. 사실 컨디션 관리라고 할 게 특별한 건 없었고 직전에 밤새지 말고 나는 그냥 일부러 좀 일찍 자가지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좀 했었고. 맞아. 딱히 뭐 특별할 거 없이 뻘짓하지 말고 직전에 일찍 자고 뭐 엽떡 같은 거 먹지 말고 마라샹궈 같은 거 먹지 않고 그냥 자면은 그게 컨디션 관리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4주의 약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국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강, 자습서, 학원에서 수업 들은 내용 이 세 개를 활용을 했는데 그 내가 알아야 될 개념을 다 한 책 안에 교과서 안에 몰아 넣으려고 했었어. 내신 때도 인강을 들어하는 이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거나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거 위주로 인강을 하나하나 그냥 선별해서 찾아봤거든. 개인적으로 메가스터디 권성경 선생님 작품 설명이 좀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념 이해를 하면서 단권화를 계속 했잖아. 그치. 시험 기간 4주 안에 한 10회독 하는 거를 목표로 했거든. 10회도? 틈만 나면 계속 읽었던 것 같아. 2주 전 문제풀이는 오답을 계속 교과서에 쌓아 나가. 또 계속 얘네독을 해. 1주차. 이때는 우리 학교 몇 년치 기출을 막 풀었어. 27일, 28일? 요쯤부터는 나는 데칼코마니 공부를 위해서 빼놨지. 국어는 이렇게 해서 4주차 계획을 했습니다. 선지에서 꼬아서 변별력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 그리고 약간 여러 변형 문제 풀다 보면은 약간 이상한 선지들이 되게 많아. 디테일한 거 되게. 맞아. 그래서 나는 단권화 할 때 그 작품의 맨 위에 내가 틀렸던 선지들 애매했던 거 다 적어놨어. 막 작품의 선지만 보고 하면은 진짜 그 시험 문제에 그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자 다음은 진짜 내가 제일 궁금했어. 내가 진짜 너무 궁금했어. 자 수학의 신 수학 천재 수학의 아버지 우리 우디 형이 그러면 수학 내신 공부법 혹시 한번 좀 짚어줄 수 있을까? 일단 그 제가 내신을 사실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만 1등급을 한번 해봤고 아니면 진짜 잘못하면 3등급까지 이제 찍었다가 올라온 케이스여가지고 저처럼 되지 말라라는 느낌으로 일단 좀 준비해봤습니다. 형이 진짜 뼈저리게 느낀 교훈. 로드맵은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라든지를 봐가지고 너무 튀지 않게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부교재도 일단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기출문제집 많이 풀었던 것 같아. 뭐 고쟁이라든지 안 그럼 뭐 올림푸스 고난도라든지 더 나간다면 블랙라벨 깔짝깔짝 정도?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은근히 내신 할 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은근히 실수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늘 하던 데서 한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문제를 푼다든지 그럴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잘 체크해 둬가지고 뭐 실수 노트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냥 머릿속에 담아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사실 문제 유형이 쌤들의 그 유형 스타일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기출도 많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88점부터 좀 안정적인 1등급이었어. 거의 모의고사네. 그 객관식 17개, 서술형 6개. 그래서 객관식에서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서술형에서 어려운 거 1개 혹은 2개 틀리면 1등급이 간신히 나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에 집중했냐면 제일 어려운 거 2개를 버리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자. 라는 거에 집중을 했었을 때 1등급이 처음으로 나와봤어. 우리 학교 이제 1등급 컷이 100점, 뭐 90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잘 챙기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수학을 나처럼 진짜 선천적으로 약간 잘 못하는 진짜 뼈 문과들이 있을 수 있어. 오답 노트를 써가지고 그 풀이를 그대로 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사실 처음에 그랬다가 시험을 진짜 말아먹었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만 외웠더니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오답 노트를 쓰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실수 노트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걸 난 진짜 추천해. 다음은 이제 영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토리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나는 영어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일단 4주 전부터 그냥 인강을 달렸어. 회독하고 인강 보고 회독하고 인강 보고 일단 3주차까지는 인강을 끝내. 2주차부터는 기출 변형이나 그런 거를 진짜 닥치는 대로 풀면서 또 오답을 그 인강 분석한 그 자료를 또 쌓아나가.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그냥 그거를 계속 봤어.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나는 마지막 문장을 다 외웠어. 보통 약간 주제나 문법 요소 들어있는 게 마지막 문장이긴 해. 맞아. 어. 보통 순서 배열할 때 지문이 3개가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 문장을 외우잖아? 그러면 그냥 2분의 1 확률로 그치. 가는 거야. 맞아. 사실 문법 문제도 그 알려준 지문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지문이 눈에 익을 때까지 외워놓으면 사실 문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맞을 수 있어. 아니 사실 우디 형이 수학보다 과탐을 더 잘한다. 맞아 이게? 근데 과탐이 주 분야긴 해. 아 진짜 나 몰랐어. 알았어? 응. 아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혹시 과학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일단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물화 생지가 전부 다 들어있는 과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용이 살짝 얕을 수밖에 없어. 3주 전까지는 개념을 완벽하게 일단 이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그나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생지는 암기거든? 근데 물화가 웬만해서 문풀이 들어가. 이제 생지 암기를 완벽하게 해낸 다음에 물화 문제들을 많이 푸는 걸 좀 추천할게. 좀 현실적인 걸로 가자면 사실 통합과학 전용 선생님이 없잖아? 화학쌤들이 갑자기 통합과학쌤으로 들어와. 지구과학쌤이 들어오면 갑자기 물리랑 이런 걸 해야 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쌤들이 은근히 자기 주요 분야에서 문제를 어렵게 돼요. 맞아. 이제 쌤들 기출 문제 같은 거 잘 확인해가지고 선생님별로 맞는 대응 방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총 제 기억으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평가 문제집, 그다음에 완자. 나도 완전 들었어. 완자가 약간 개념 처음에 정리할 때 되게 좋아. 약간 이제 어렵게 문제를 가져간다 하면은 O2. 그렇게 인강으로 개념 학습하고 평가 문제집으로 1차 풀고 그 다음에 2차로 O2 풀고 3차로 완자까지 하면은 거의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사실 인강을 물론 들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외우자. 일단 계속 교과서를 읽었어. 사실 사회는 딱히 풀 문제집도 마땅치 않단 말이야. 평가 문제집밖에 없어 거의. 맞아. 이번이 첫 시험이고 뭐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첫 시험은 통암기를 하고 두 번째 시험부터 그거에 맞게 좀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요령이 있었어. 외우는 요령이. 통합사회나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볼드체 단어 있잖아. 야 진짜 레전드 소름 진짜 이거는. 그 볼드체 단어들을 노트에 그 단어만 옮겨 적어. 그 다음에 단어만 봤을 때 딱 내가 이거를 단어를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교과서를 읽고 외웠어야 돼. 맞아. 그리고 교과서 읽을 때 무조건 그 날개에 있는 문제랑 야, 다 읽어야 돼. 야. 자료 톡톡 맞아. 무조건 야 제발 자료 다. 톡톡에서 심지어 문제가 나왔어 나는. 우리 소수령 나왔어 거기서. 와 레전드. 마지막에는 정말 직보.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저희가 이제 4주 계획치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정시 파이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신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 안 돼요. 정시는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으니까 기각입니다. 삐.
마음 편하게 보고 오세요. 잘 보면은 뭐 그대로 밀고 수시 가는 거고 못 봐도 정시로 언제든지 틀 수 있으니까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공부 방법을 말씀해 드렸지만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분명 있을 거고 그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거를 참고를 하시되 시행착오를 좀 거치면서 다음 시험 때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12번 혹은 내지 수시까지 하면 10번의 시험이 있잖아. 사실 그 10번의 시험 다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맞춰서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각자 해야 할 것들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파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나 수능 보기 전에 형 시뮬레이션 찍지 않았어? 맞아. 그지 나 그거 봤어. 그거 보고 수능 들어왔어. 오, 그래서 잘 봤어? 나 수시여가지고 최저 맞췄으니까 여기 있겠지. 최근